안녕하세요. 상담심리 전문가 엔드쌤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연을 가져왔어요. 애인이 귀찮아할까봐 아니면 내가 애인한테 방해가 될까봐 신경 써달라는 말을 못하겠다는 영희 씨의 사연이에요. 알지. 네, 영희 씨가 최근에 퇴사를 해서 친구도 없고 집에만 있어서 남자친구 연락을 기다리는데 한참 뒤에 답장이 오고 그럼 영희 씨도 2시간 후에 답장을 하는 거예요. 바쁜 척 하려고. 근데 이런 제가 너무 찌질하게 느껴진다. 내가 뭔가 저 사람한테 좀 더 바라고 싶고 관심 있게 봐달라고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거 못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뭐 당연히 그러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 같아요. 영희 씨 같은 사람이 사실 되게 많고 사실 저도 이랬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왜 이러는 걸까요? 아마도 어렸을 때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겠죠. 뭐 부모님께 잘 맞추는 아이, 착한 아이, 뭐 그렇게 살아온 사람 아닐까? 아니면 바라는 게 있어도 말하기보다는 그냥 잘 참으면 좀 더 그래도 사람들이 착하다고 알아주고 그게 그 당시에는 최선이었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에 대한 사연을 우리가 되게 많이 다루는 것 같은데 사실 제일 답답한 게 이분들이 선생님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말 잘하는 법 알려주세요. 소통에 대한 고민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딱 마침 소통에 대해서 이거만 보면 되는 것 같은 책이 저희에게 홍보 의뢰가 들어왔지요. 정말 어떻게 이렇게 딱 이런 책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통법이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수정하면 되겠다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셀프 케어할 수 있는 책이에요. 정말 잘 쓰여진 책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책을 보면 내가 썼나? 그래서 여기 이제 이분이 소통을 정말 많이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4가지 소통법으로 일단 소통의 유형을 설명해 주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지를 보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4가지 유형이 쉽게 말하면은 남한테 늘 지금 여기 나온 영희 씨처럼 잘 맞추고 속마음 표현 못하고 남이 보면은 저 사람이 힘든 점이 있어? 이렇게 볼 정도로 속마음을 잘 숨기고 살아온 사람들을 수동적 연두부형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와 반대로 자기 할 말 다 하고 남이 어떻든 신경 안 쓰고 다 퍼부어야 되는 사람들, 공격적 불도저형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2가지가 아니라 늘 자기 속마음을 은근히 돌려서 말하는 사람들. 난 괜찮아. 난 늘 잘 맞추잖아. 뭐 이런 컨셉 약간. 그러면서 내가 늘 이렇게 맞추는 건 너네 때문이잖아 하면서 약간 돌려서 공격도 하는 유형을 수동 공격적 돌려가기형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 3가지는 잘못된 의사소통의 유형이고, 이들과 다르게 이제 배워야 되는 적절한 의사소통의 유형을 건강한 단호박형이라고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건강한 단호박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이제 목표고요. 굉장히 책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말하면 또 약 파는 것 같으니까 도서관에서 좀 읽어보세요. 아니, 이거 진짜 읽어봐야 되는. 서점에 가서 펼쳐보세요. 그리고 사세요, 제발. 건강한 단호박형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돼요? 이제 여기서 자기 감정으로 소통하는 걸 되게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생각과 감정을 이제 잘 봐라, 자기 거를. 첫 번째로 관점을 나한테 돌려야 된다는 말일까요? 다른 사람은 내가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뭐 예상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대처하려고 하면 방법을 잡을 수가 없고 길을 자꾸 잃게 되고 눈치만 보는 사람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지를 관찰해서 내가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느끼고 있나가 사실 중요한 거죠. 그 부분을 책에서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지나치게 상대방을 향해 무게중심이 쏠리게 되면 어차피 알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타인의 마음 안에서 길을 잃게 된다. 건강한 소통을 위해서는 타인의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마음으로 무게중심을 가져오는 것이 중요하다. 자기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자기 내면을 보는 방법으로 이분이 이제 감정일기 쓰는 법을 굉장히 잘 설명하고 있잖아요. 이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더라고요. 감정일기를 쓸 때 어떤 상황, 그 다음에 감정, 생각, 행동, 이 4가지를
동시에 아니면 단계적으로 계속 고려하셔서 자기 내면을 보는 법을 익히셔야 되는데, 그 상황, 아까 이제 그 영희 씨 사연으로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보면, 바쁜 애인한테 연락이 안 오고 내가 눈치 보다가 겨우 연락을 하면 또 답장이 안 오고 있는 상황이야. 뭐 그런 상황이라고 칠게요. 그러면 뭐 어떤 감정이 오르겠어. 뭐 이 사람 이제 마음이 변했나? 너무 창피하다. 나만 막 지금 너무 자주 연락해서 한가해 보일까? 막 창피하기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부담을 줬나? 막 부담감도 느낄 거고, 막 여러 마음이 올라올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적어 보는 거예요. 감정을 적는 것이 이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이분이 설명을 잘 해주신 게 있어요. 무슨 감정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사람들이 먼저 왜를 질문하는 습관을 갖고 있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감정에 대한 이유를 따지는 것은 자신에 대한 의구심과 자기 공격으로 이어지기 쉽다. 감정을 읽어줄 때는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지가 아니라 무슨 감정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지에 집중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편견 없이 온전히 감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제 감정을 느끼는 것을 기록한 것까지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럼 동시에 또 떠오른 생각이 있잖아요. 이 사람 혹시 나 몰래 뭐 다른 사람에도 있는 건가? 넘어갔다. 남을 깨려고 하네요, 제가. 감정을 알아차렸으면 이제 그 다음에 생각도 한번 내가 뭘 생각하고 있나를 한번 적어보는 건데, 뭐 아까 영희 씨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나를 좀 귀찮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되게 부담스럽다고 나를 생각할까? 뭐 이런 생각들이 막 떠오를 것 같아요. 특히 또 부정적인 생각이 더 많이 떠오르죠. 우리는 항상 힘들 때.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적어보라라고 또 이제 권하는데, 생각을 잘 적는 법에 대해서도 굉장히 설명을 또 잘 해주셨어요. 나와 나의 생각은 새로운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다. 나와 나의 생각이 건강한 관계를 맺으려면 건강한 거리두기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나는 부족하다가 아니라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라는 형태로 바꾸기만 해도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떠오르면 그게 나의 전부 같고 실체 같고 어느 순간 팩트 같죠. 그래서 귀찮게 여기는 거 맞네, 이런 확신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행동 얼마나 위험해. 또 내가 귀찮냐? 막 이렇게 말하기 딱 좋잖아요. 그냥 걔는 상대방은 뭐 가만히 있다가 시비를 당하는 느낌이겠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생각 속에 꽂히다 보면 이걸 좀 의심해보고 이게 맞나라는 생각도 해야 되는데, 너무 확고하게 가다 보면 이거 맞네, 사실이네, 이렇게 아주 위험하게 가기 쉽잖아요. 마지막 4단계가 이제 행동인데, 아까 상황에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좀 이제 관찰했다면, 이제 내가 지금 어떤 짓을 할 건지, 하고 있는지를 또 봐야겠죠. 아까도 계속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고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으면 갑자기 내가 솟구치는 행동, 하고 싶은 행동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계속 단계별로 연쇄적으로 일어나는데, 이것을 계속 전체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고려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지. 근데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를 잘 고려하면 내가 적절한 행동을 하는 새로운 습관을 몸에, 새로운 잠재의식을 몸에 익히게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죠? 영희 씨가 자기 마음을 잘 정리했고 그 패턴화되는 자기의 행동을 다 알았어요. 그럼 이제 소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치, 이제 아까 그 소통 유형에서 건강한 단호박형의 소통을 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자세히 설명해 주시는데, 핵심 포인트는, 야, 너 나 귀찮은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물어보고 싶기도 하고, 막 감정이 막 너무 부끄럽고 나만 한가한 것 같으면, 나 한가하지 않아? 나 되게 바빠. 막 이런 말도 하고 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포인트가 감정을 소통하라라고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진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감정을 전해야 돼.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어떤 대상한테 워딩을 야라고만 해도 거기 정말 많은 감정을 담아서 다양한 말을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담겨 있느냐가 소통의 실체죠. 말 자체가 아니라. 그래서 감정을 소통하는구나를 머리에 빡 세우시고, 여기서 또 그것도 공식처럼 알려주고 계세요. 되게 친절하게. 먼저 자기를 중심으로 내 감정을 먼저 알아차려라. 내가 그럼 속상하구나. 아까 영희 씨 같은 경우에 좀 속상하고 서운하구나. 그러면 나를 주어로 해서 내 감정을 전하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다. 이건 굉장히 누구도 비난할 수 없죠. 내가 속상하다는데. 근데 싸움이 되고 갈등이 되는 건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하니까 속상하다가 돼서 그런 거예요. 네가 나를 이렇게 취급한다. 그건 내 해석이고 그건 실제가 아니야. 근데 내 감정만 실제야.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감정은 진짜야. 이게 올라온 거니까. 난 속상해. 이건 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상황은 네가 지금 몇 시간째 답장이 없으니까 난 속상해. 이건 사실이죠. 상황과 나를 주어로 해서 감정을 전하는 건 가능하죠. 근데 우리가 자꾸 틀리는 문제는 뭐냐면 네가 나를 무시해서 몇 시간째 연락을 안 하니까 속상해. 기분 나빠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라는 건 내가 생각하는 거지 실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공시처럼 말하는 게 어떤 상황 결과, 그 다음에 감정,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요구를 붙여라. 상황, 결과, 그 다음에 감정, 바라는 점을 요구까지 붙여서 말해보세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몇 시간째 답장이 없는 상황이니까 내가 좀 속상하다. 너가 좀 시간이 여유가 될 때는 연락을 좀 해줘. 오, 네. 아니면은 뭐 또 더 자세히 말하는 기회가 되면 네가 좀 바빠도 그래도 하루에 몇 번은 문자를 좀 보내줘. 그리고 네 상황이 어떤지도 나한테 좀 설명을 해줘. 뭐 이런 요구를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엑기스만 뽑아가지고 너무 많이 설명했나 책을? 사봐야 되는데 전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거든요. 예, 뭐 우리가 뭐 좋은 거 몰라서 안 하나. 실제적인 거. 그래서 이 책은 저희가 보자마자 좀 단숨에 읽게 됐었고요. 마침 이번에 안젤라 센 선생님께서 친히 친필 사인을 하신 책을 영국에서 보내주신다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한번 보시고 이거 좀 내가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런 부분에서 기대가 된다. 이런 변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좀 자기 동기부여와 각오 같은 그런 좀 댓글들을 써주시면 네, PD님이 밤새서 읽어보셔서 네, 20명을 선정해 주실 걸로 좋은 책 또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도 좀 도움이 됐을까요? 저는 미리 이 책 다 읽어봤잖아요. 우리가 항상 강조하는 맞아. 나를 먼저 아는 게 소통의 가장 첫 번째 단계구나라는 걸 좀 확실히 알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에 대한 답을 확실히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늘 그냥 익숙한 말이지만 굉장히 꼼꼼한 설명으로 와닿게 해주셨죠, 이분이. 친구들한테도 벌써 두 분한테 선물했어요. 네. 제 사비로. 미담 사례네요. 네네네. 그래요. 안젤라 센 선생님, 저희가 사비로 선물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만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앤드쌤의 사랑방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나를 지키는 관계가 먼저입니다의 저자 안젤라 센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통을 어려워하고 관계를 통해 상처받습니다. 우리에게는 일회성 힐링이나 답안지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타인의 마음에서 길을 잃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소통하는 데서 시작하고 자신의 무게중심을 지키는 것이죠. 이 책은 연간 160만 명 이상이 찾는 영국 국립정신과의 국민상담소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기본 원리부터 기본 테크닉, 그리고 응용 테크닉과 연습법까지 체계적으로 엮었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아주 구체적인 방법,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런던에서 한국의 독자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